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6학년도 교육청 영전 입시 대비 전략과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교육청 영재원도 대학부서 영재원 중에서도 이렇게 뭐 국제학교를 다닌다던가 인가학교든 비인가학교든 아니면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에게도 영재성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영재교육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었는데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영재원은 가고 싶은데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이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이제 이런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 밖 친구들도 영재원에 합격할 수 있는지, 영재원에 지원해서 다닐 수 있는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강을요,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요강을 한번 제가 또 꼼꼼하게 보여드리면서 또 다른 지역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이제 서울 지역, 또 강남 지역, 이거 반포랑 서초 이렇게 강남 지역인데요. 이 강남 지역에 있는 요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외 다른 지역의 요강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영재교육원이 어떤 곳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출문제 유형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재교육원의 이해는요. 일단 영재교육원은 특별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 학생들에게 더 심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영재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영재 교육을 통해서 영재로 발굴될 수 있는 친구들을 뽑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닌데 라고 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이들이 뭔가 관심 있어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는 좀 이런 가능성을 좀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재교육원에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는 영재원에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끔 추천해 주시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학교 선생님이 더 많이 관찰하시게 되다 보니까 좀 추천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영재가 아니어도 영재원 합격할 수 있고요. 물론 영재학교나 과학고로 진행하기 위한 중간 다리로도 영재원이 필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영재교육원을 다니게 되면 좋은 점이 있다면 영재는 다 모든 아이들이 영재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나름대로 학교 선생님께 추천해 주신 모범적인 아이들이 또 나름대로 영재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영재원에선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학습 환경 분위기에서 조금 더 집중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좀 뭐 시끄럽거나 떠들거나 뭐 딴짓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되고 좋은 분위기에서 또 양질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또 그런 좋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재교육원의 종류가 무지 많죠. 그 중에서 교육청, 대학부설, 과학부 부서, 영재학부 부서, 영재원이 있고요. 분야도요.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발명, 언어, 정보, 미술 등 음악까지 체육도 있습니다. 국악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별로 영재원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선발 방식과 교육 과정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은요. 일단 지원하는 일정이 11월 달이 되겠고요. 서류 및 관찰 추천이 있는데요. GED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하게 되고 그때 교사 체크리스트, 학생 자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집필시험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째 주에 보통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집필시험 끝나고 나서는 또 창의인성 면접평가라고 해서 예전에는 실제로 대면 면접을 봤지만 요즘에는 집필로 창의인성 면접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최종 선발하는데요. 영재원에 따라서는 빨리 발표할 때는 12월 말에 발표하고요. 좀 늦어질 때는 2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GED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요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 안에 들어가셔서 선발 요강도 보시고 지원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유리할까 했더니 내공이 많이 쌓은 학생, 또 책을 또 많이 읽고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일수록 문제를 파악하고 또 요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을 쓸 수 있게 또 하나는요. 수학의 경우에는 조금 중등 과정까지 탄탄하게 술술 풀어내는 응용 심화까지 가능한 친구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선행이 안 됐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기초적인 공부가 탄탄한 상태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내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선행이 많이 되어 있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 또한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초가 탄탄해서 선행이 안 돼 있어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집 요강이 있는데요. 일단 2026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면요. 일단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것은 강남 서초의 교육청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학 융합 같은 경우에는 운영 예정인 학년이 4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을 대상으로 뽑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만약에 영재원을 지원한다고 하신다면은 올해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내년 단일 목표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요 수업일은 토요일이 되겠고요. 40명 이내 두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그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대치초와 언북초 중에서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학동초와 세명초에서 5학년, 6학년 하는데요. 일단 5학년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지원한 것이고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학년 수료 예정자 중에서 지원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뽑아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학급 인원이 5학년의 경우에는 40명 두 학급이고요. 6학년의 경우에는 20명 한 학급 내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학은 언남초와 역삼초에서 운영되고요. 그리고 AI 정보, 예전에는 정보 융합이었는데 이제는 AI 정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초에서 6학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학년 친구들이 보통 지원해서 합격하면 다닐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주요 수업 일정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영재원을 지원할 때 토요일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의 일정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11월 달 초에 이렇게 5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간 대략 일주일 정도죠. 근데 여기는 5일부터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됩니다.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지원하려고 한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GED에 접속하셔가지고 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영재 선발 버튼 클릭하고 나서 지원서 작성하시고 또 자기 체크리스트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고요. 지원서 출력하고 나서 담임 선생님께 갖다 드려서 지원하겠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속기관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영재교육원 기관에 증빙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료 4만 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소속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과찬 추천하시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이제 지원서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지원서를 받고 그 다음에 담임교사 선생님께도 GED에 가입하셔서 교사인지 받으시고 또 지원 자료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학생의 관찰한 내용들을 기입하셔서 창의적 인성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급의 인원수도 많은 데다가 또 관심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친구들을 작성하셔야 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지원하는 인원이 작은 지역도 있고요,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학급의 인원수도 많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시험을 이제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 논술, 인성으로 논술, 선논수령이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길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재교육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말하고 읽고 쓰고 또 읽고 난 후에 그 문제의 어떤 논제를 파악하는 그 내용을 읽고 요약해서 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보는 그런 시선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넓은 반경으로 또 발견하지 못한 거 새롭게 발견해내는 그런 인식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요. 바로 관찰력과
호기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영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또 그런 학부모님이라면 집에서 교육하실 때도요. 아이들 잘 관찰하시고 또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에 대해서 그 호기심이 조금 더 발동되고 또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는 많은 질문을 통해서 또 집에서 교육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때는요. 그냥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왜, 그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것들을 좀 더 생각을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해서 또 뭔가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보통 선발 분야 저력 문제를 보면 올해가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 날 2025년 12월 6일에 시험 봤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 검사했는데 수학 융합 같은 경우에는 창의 인석 선원 수령이 없습니다. 그냥 시험만 보게 되고요. 나머지 다른 학년은 창의 인석 선원 수령 있고요. 배점이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배점이 80점, 총 70점이면 창의인석 선원 수령 10점이고요. 그다음에 수강 융합 지원한 친구들은 그냥 합쳐서 80점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1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GED에서 공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험 본 친구들은 다 요 날을 기다리겠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요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요약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펼쳐낸 것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강 융합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있잖아요.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관내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관내에 있는 거주하는 학교 밖 친구들과 관내 소속 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지원 분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여기 지금 처음 지원한 친구들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일까요? 뭐 인가학교든 비인가학교든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나 그다음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영재성이 어떤 판별이 되는다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추천받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물론 이런 서류를 내고 난 이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시험을 잘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술, AI 정보 분야, 발명, 그리고 체육 분야도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학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예전 학년이 있기 때문에 지원 학년이 미술 같은 경우에도 4학년 지원할 수 있고요. AI 정보는 5학년, 발명은 4, 5학년, 그리고 체육은 4학년입니다. 특히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2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 AI 정보도 마찬가지로 운영한 학교가 적고 미술도 이렇게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원 학년에서 4학년 수학 융합과 5학년 수학, 5학년 과학의 과정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는 현재 1 기준으로 지원일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하는 일정 전에는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뭐 이사를 왔다거나 뭐 또 변화가 돼서 만약에 주소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 강남 서초 지역 관내에 있는 뭐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그 또한 지원이 가능하겠죠. 맞죠? 그다음에 6학년 수학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재교육원에 지금 네, 그렇죠. 5학년에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능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한 곳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뭐 사회 통합 대상자 전형이기 때문에 또 기억하셔서 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기관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영재 교육 영역과 관련된 재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트폴리오 20쪽 이내로 또는 동영상 파일,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해당 영재교육원으로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기한이 여기 나와 있죠. 11월 10일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원하는 게 11월 5일부터 11월 10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인데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 20페이지 내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시는데 이게 뭐 지원 기간 5일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날짜별로 일정별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았던 것들을 이렇게 사진이나 뭐 글이나 그림으로 차곡차곡 모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예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는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 홈스쿨링 하겠다.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다라고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부모님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아이가 좀 영재성이 좀 있다 보니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 하신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았던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서 그 아이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책을 만들고 그 책 만든 것들을 요약본을 20페이지로 만들어낸 것도 좋겠죠. 이것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에서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게 쌓여서 결국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들은 영재원을 거쳐서 이런 여러 과정 거쳐서 그냥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직접 가고 싶은 친구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뭐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 그쵸?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다음 영재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영재성이 검증이 됐다면 검정고시를 통과해가지고 어떤 초등교육을 졸업한 친구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된다면 또는 중등교육에 대한 이수 자격이 되는 친구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좀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 그래서 좀 아이가 조금 더 아이의 재능을 또 발굴하고 싶기 때문에 영재성을 조금 더 다방면으로 키워주고 싶다. 네, 라고 하셔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금 따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홈스쿨링도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저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도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또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또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진행하면서 그런 중간중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가끔 종종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밖 저희 영재원에 대해서 또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영재원을 가고 싶은 친구들을 또 준비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하셔서 궁금하신 것들을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학, 융합, 수학, 과학 분야, 지원 분야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할 거면 친구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영재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형 일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참고하셔서 GED 들어가시면 요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요강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 해에 조금씩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들만 조금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막 엄청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도 작년부터 이렇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부터 요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초등2등, 중등2등 좀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지원 자격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한 학교에서 입학은 했지만 3분의 1 이상 결석하거나 초등학교 취약 의무, 유예 등의 사유로 소속 학교가 없는 청소년으로서 영재교육 영역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는 소속기관이 또 있는 학교가 학생이 있겠죠.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교사라든지 또는 강사라든지 예전에는 뭐 인증된 교사만 됐는데 대한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그런 나와 있는 그런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강사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추천도 가능한 것입니다. 열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요.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에
경우에는요.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는 아래 원본, 서류 원본을 해당 교육 기관 지원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원본을 출력해서 내는 거겠죠. 보통 포트폴리오 A4 용지 20매 이내고 형식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의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곳으로 등교육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원칙의 경우는요.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 하나는 동일학년에 또 내에서도 영재교육원 기간 합격자는 타 영재교육기관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영재원 합격한 친구가 다시 이렇게 교육청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또 가고 싶지 않다, 못 가겠다 하더라도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교육청의 영재교육원에 관내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억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곳은 대학 부설 안에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를 중복 지원 가능한다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가 합격하면 최종 입학은 어렵죠. 또 하나 면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차 통과하고 난 경우에는 면접은 동일한 날에 시험 보기 때문에 그때는 한 군데 학교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미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사례 1 있죠. 서울대 영재교육 합격자가 교육청 지원 불가하고 서울대에 대한 동시 지원은 가능하지만 단 대학서 영재교육원의 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또 강남서초교육청 영재원 합격자가 또 영재 학급에 또 지원은 또 불가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복 합격과 중복 등록도 불가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런 사례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료와 또 일반 유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영재교육원 지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결격 처리하고 또 사후에도 결격 사항이 판명되면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정성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사실 뭐 꾸며낼 수는 있어도 시험이라든지 이런 본인 직접 봐야 되잖아요. 또 나는 직접 가서 영전해서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보고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아이들의 인성과 바른 어떤 정직함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그 아이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은 정말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아이가 미숙하거나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도움을 받는 영역도요. 아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는 전혀 할 수 없는데 진짜 정말 완전히 별개의 것을 만들어내는 건 저는 완전 비추입니다. 아이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그래서 겉으로 좀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아이가 그 과정들을 어렵게 해나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갔지만 그것이 결국 그 아이의 어떤 본연의 내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도 포트폴리오도 과정도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고 또 아이가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돼야지만 아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ED의 지원서 및 체크리스트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들을 참고하시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리더십을 보통 보는 것도 있거든요. 창의적 인성 검사입니다. 그리고 영재 행동 특성 검사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거 보고 아이가 진짜 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체크해야 되는지 바라는 모습 체크해야 되는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진짜 선생님도 보시기 때문에 이 체크하시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실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학교방 청영재교육 선발 계획이 있는데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비슷합니다. GED에서 이렇게 서울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요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과정, 그쵸?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원할 때 일단 서류가 그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의 대상자 선발 계획도 꼼꼼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속 학교가 없는 청소년으로서 영재교육 영역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친구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원 기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하는 다 가능해요. 지원 분야도 가능하지만 특별하게 내야 될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내야 된다. 주민등록 등본을 내야 된다. 미술 영역의 경우에만 산출 과정이 드러나는 본인이 스스로 막 그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영상을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죠? 근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아이가 정말 똑똑하긴 한데 이런 영재성이 있는 재능이 없지만 영재성이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린 거를 그대로 네, 그냥 보여지게 그려서 영상 만드는 거 뭐 마음만 먹으면은 방법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과정을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걸 할 수 있고 또 그게 직접 영재교육을 합격해서 갔을 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아이의 친정한 아이였던 미래와 장래의 어떤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보신다면은 진짜 그런 것들 잘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아이들이 해 나간다면 그 길도 정말 아이가 떳떳하게 정직하게 더 넓게 더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실 때요. 물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아 우리 애가 참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네. 온전하게 아이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면서 무럭무럭 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인정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 어느 때 깨우쳐서 그 포텐션이 막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그때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코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들이 타고나게 이미 가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잘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 잘하는 것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그 힘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실 때 정말 호기심 어리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아주 크게 파이팅 넘치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거 금지입니다. 네. 되도록이면 지양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막 우쭈쭈 오냐냐 뭐 너무너무 이렇게 온실속 하트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아이들마다 그게 약이 되는 친구도 있고 독이 되는 친구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긴밀하게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영재성이 조금 더 발달한 친구도 더 세밀하고 예민해요. 세밀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맑고 뭔가 명확한 것도 잘 캐치합니다. 물론 그 아이가 겉으로 표현 안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거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그런 영재성 있는 친구들일수록 그 진정성을 더 잘 압니다. 네, 그래서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사 과정 보시면 되겠죠. 계획 수립하고 자격 심사가 들어가고요. 포트폴리오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형 동일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면 거의 이제 심사 결과 통한 결정을 통해서 지원 자격이 확인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겠죠.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해당 점수는 일반 전형 학생의 추천 점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지원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까지 최종 합격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걸 거치셔서 시험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한교육기관에 지금 강남 서초 지역에서 보니까 반석 학교, 순나 학교가 있네요. 여기가 지금 현재 지정 학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교로는 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정하지 않은 학교도 지원이 가능해요.
네, 하고 홈스쿨링 하는 친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중학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는 이제 수학 분야 초등 6학년 친구가 중1 과정 지원할 수 있고요. 또 학교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구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및 서울시 거주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대명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생 및 서울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아니라 사립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같은 경우 조금 지역이 서울시 교육청 소속은 되지만 강남 서초에 없는 초등학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초등학교 다닌 친구들한테도 길을 열어주신 거죠. 네, 지원 가능하고요. 왜냐면 초등학교는 사립을 다녔지만 중학교는 강남 서초에 있는 중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학 분야는 아예 다 열어주셨네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학 분야 다 마찬가지로 창의적 문제 해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창의인석, 네, 선원 수령으로 시험 보게 되겠습니다. 날짜 똑같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도 똑같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요. 여기 제출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초등의 영재원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청소년이었다면 초등학교 동안 홈스쿨링 했다. 뭐 대안학교 다녔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또 영재교원은 다니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사례가 있고요. 전연휴가 있고 똑같습니다. 내용은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 영재원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은 수, 연산,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 도형의 변환과 공간 지각력 문제, 그리고 수학적 추론과 증명 문제, 그리고 실생활에 연계된 문제 해결 과제 문제, 그리고 논리적 사고 문제 향상 문제라든지 경향, 뭐 이산수학, 뭐 논리 추론 패턴, 조합, 최근에 여러 가지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계속 문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문제 개수가 많진 않지만 그 문제 하나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학 분야를 지원해도 과학 분야를 지원해도 융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원리를 설명하거나 탐구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탐구활동, 실험활동들을 조금 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원리만 딱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추론해내야 되는 답을 추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험하는 과정, 탐구하는 과정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강조해 드리는 것이 과학 전람회 대회라든지 발명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을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원리들이 정말 잘 깨우쳐지거든요. 완전히 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발명 영재원, 뭐 과거 영재학교 부서 영재원, 언어정보 영재원이라든지 미술 영재원 등등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발명 영재원 같은 경우는 발명을 실제 해본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아이디어 내는 것도 그렇고 또 수학이랑 과학 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실험 설계 탐구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언어 정보 같은 경우에도 뭔가 논리성을 또 요하는 그리고 언어적인 어떤 능력이 요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릴 때부터 과학 잡지나 또는 신문이나 또 인문학 그런 도서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미술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표현하고 또는 그것들을 어떤 자유롭게 어떤 나름대로 그 표현한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창의적 발상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소에 이렇게 아이들이 막 그림으로 낙서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또 관찰하시면서 아이들 재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뭐 미술 영재를 꿈꾸신다면 저는 미술관 이런 전시 같은 거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팀버튼 감독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가위손이란 영화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또 뭐 찰리 초콜릿 공장 영화를 또 만드신 분이 한데 1탄을. 근데 그 팀버튼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되게 뭐 부모님을 따라서 어머님 따라서 미술관을 많이 가면서 뭔가 상상력을 많이 얻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명한 아바타 영화 감독님 아시죠?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이런 미술과 예술에 관련된 전복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또 부모님이 함께 도와줬던 그런 교육들이 커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선원 수령인데요. 뭔가 그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평가하고 인성 요소, 배려하고 협력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때문에 평소에 봉사활동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배려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지사시의 어떤 경험들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를 또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그걸 실제로 경험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내는 거. 그래서 소통하고 또 뭔가 호기심 있게 발견하면서 관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쓰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 성찰 일기 같은 일기 오늘 어땠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했다라는 일기 쓰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학습 방식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또 평소에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일정 시간 동안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시간 관리도 해보면서 풀으면 좋겠고요. 또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새롭게 풀어보면서 생각을 또 확장해 가면서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답노트 관리하는 것도 좀 잘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복합적으로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영재교육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평소 공부도 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영재교육 시험에도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재교육 방식을 좀 하시면 좋겠죠. 토론 중심, 뭐 실험 탐구 활동, 개방적인 질문과 문제 해결 과정, 심한 주제를 가지고 확장한 학습들, 자기 주도학습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들,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서 또 풀어보기도 하고요. 또 난 어땠는지 돌아보는 것이 과정도 거치고요. 또 계속 탐구 활동하면서 프로젝트를 계속 해 나가는 것들이죠. 네. 뭐 외부 대회든 교내 대회든 그런 대회들을 출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개념 이해나 문제 해결력을 강화해야 되고 뭐 발명 정보는 문창의 코딩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언어 미술, 표현력 필요하고 또 심화 과학 실험 필요하죠. 과거 부설은 또 전체적으로 준비할 때는 자기 주도학습 습관과 탐구하는 정신 네,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금 단계적으로 긴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요. 영지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에도 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지원 준비는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고요. 각 영지의 특성과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 개념 이해와 응용력 중심 학습 필요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융합 사고 개발이 필요하고요. 표현력과 창의성 함량 그리고 심화학습과 탐구 능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주도학습 능력과 탐구 정신을 기르는 것이 모든 영지원 그 입시 준비에서 필수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호기심과 관심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팍팍팍 지원해 주신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우리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네이버 블로그에서 또 제가 이런 강의 링크라든지 아니면 입시 요강 올려놓기 때문에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고요. 또 지금 이 영상이 올려져 있는 유튜브에도 계속 필요한 영재원에 관련 정보라든지 교육 정보를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외에 또 이런 강의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하는 강의가 있다면 제가 또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교육청 영재원 지원하는 친구들의 영재원 준비하는 입시 요강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또 입시 대비 전략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랐겠고요.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이렇게 영재원에 관심 있는 또 학생들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